요 며칠 유명 웹툰 작가부터 서희초 사건까지 교육계에서 이런저런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교권 보호와 아동 인권에 대한 화두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앞으로에선 최근 교육계에서 발생한 사건들 관련한 아동학대 관련 이슈 그리고 법정 내 변호사 복장 간소화에 대한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석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 이 서희초 사건부터 이 웹툰 작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교육계 관련 사건들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요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사건계요? 네, 지난달 서울 소희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용인 소재 모 초등학교에서도 특수교사가 주호민 씨의 아동학대 고소로 인해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등 교육계에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두 사건으로 인해요 교사에 대한 교권 침해 여부, 그중에서도 교사의 교육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점에 관해서 이목이 집중되었고 이를 계기로 교육계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와 처벌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면은 이게 무엇이 문제가 되나요? 예, 일단 먼저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면 교사는 경찰에서 아동학대 혐의에 관한 조사를 좀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직위해제나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에 처할 수가 있고 향후 피해 아동 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 등 여러 가지 법률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특히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면 학교에 수사 개시 통보가 되어서 수업에서 배제되거나 직위해제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고 검찰에서 기소유예나 아동보호 사건 송치 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징계나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가 있게 되면 무혐의나 무죄를 받기 위해서 싸워야 하고 사건이 결정되는 수개월에서 수년의 시간 동안 심적 부담과 경제적 부담을 안고 지내게 됩니다. 네, 굉장히 좀 책임이 중해 보이는데요. 이 실제로 교사직에 계시는 분들이 아동학대로 많이 처벌이 되나요? 네, 먼저 이러한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해행위 등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교사가 학생에게 훈육이나 훈계가 가능하도록 초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용인의 초등학교 특수교사께서 재판 선고 전에 직위해제에서 복직되는 등 교사의 아동학대에 관해서 여러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인정 범위가 달라질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조화롭게 보장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법조계 동정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복장 간소화에 대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변호사님 네. 법원 갈 때 복장 어떻게 보통 입고 가세요? 네, 보통 저를 비롯한 남성 변호사들은 법정에 갈 때 와이셔츠에 재킷 그리고 넥타이를 메고 출석해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도 넥타이는 하지 않지만 주로 블라우스에 재킷을 입고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법복에 넥타이를 메고 재판을 하는 것처럼 네. 변호사도 법정 예절의 일환으로서 정장 등 단정한 복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해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취재를 자주 법정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제 목격을 많이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정장 차림으로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법원에 가보니까 이게 날씨가 너무너무 이제 폭염으로 더운데 여름에도 이렇게 정장 차림으로 출석을 해야 되는지가 좀 궁금해요. 네, 그래서 이 서울지방변호사를 비롯한 각 변호사회는 매년 법원에 양해 및 협조 공문을 발송을 해서 변호사들의 복장 간소화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6월부터 8월까지는 넥타이를 매지 않는 등 법정 예절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가급적 단정하고 간소한 옷차림을 입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 다만 색상이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노출이 심한 옷, 슬리퍼나 샌들 같은 복장은 제외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의 신분 확인을 위해서 상의에 변호사 배지를 착용하고 신분증을 항상 지참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좀 몰랐던 부분인데 어쨌든 이 한여름에는 복장에 대한 좀 간소화 규정이 좀 있긴 있었네요. 네. 변호사님은 이 노타이 등 이렇게 좀 복장을 간소화해서 출석을 하시나요? 네, 저도 이 매년 복장 간소화 안내를 받고는 있는데 과거에는 이러한 복장 간소화에 대해서 판사님들께서 지적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넥타이를 매지 않거나 편한 복장으로 법정에 출석했을 때 의뢰인의 사건에 영향이 있거나 어찌 보면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는 점, 그리고 변론할 때 신빙성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 등으로 인해서 평소처럼 넥타이와 재킷을 입고 출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복장이 이러한 법정 예절의 일환이기는 하지만 폭염일 때에는 오히려 법원에서 먼저 소송 당사자와 변호사들에게 복장 간소화를 안내한다면 재판의 효율적인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제가 좀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어찌 보면 사실 일반 국민들은 모르고 지나쳤을 만한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회면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인 교육계 사건과 또 변호사 복장 간소화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번 주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